네, 1번 문제 풀이하겠습니다. 네, 인은 유전자, 인해석 등 생체 분자에 포함되어 있는 필수적인 원소이지만 원소 자체로는 불안정하여 자연계에서는 인산염 광물이나 수용성 인산이온으로 존재한다. 인의 합성 및 인과 관련된 반응에 대한 다음 질문에 답하시오입니다. 첫 번째 문제 백린, P4로 표현되는 백린은 인외석, 인산 칼슘입니다. 이것과 이산화규소, 탄소를 고온에서 반응시켜 P원소를 증기로 만든 후 냉각시켜서 합성할 수 있습니다. 부산물인 규해석, CaSiO3의 화학식을 갖고 있고요. 일산화탄소와 함께 고체 백린이 얻어지는 이 반응에 대한 균형 잡힌 반응식을 쓰시오라는 문제입니다. 이 문제에서 우리는 반응물로는 인외석인 인산칼슘과 이산화규소, 탄소가 반응물로 사용되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생성물로는 규해석, 일산화탄소, 고체 백린인 P4가 얻어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반응식이 이제 균형을 맞추면 되겠죠. 양쪽에 대표적으로 있는 원소인 뭐 칼슘이라든지 그다음에 SI를 균형을 맞춰보면 이와 같이 생성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좀 더 이제 정수비로 나타내 주게 되면 인회석 2당량과 이산화규소 6당량, 탄소 10당량이 반응하여 6당량의 규해석과 10당량의 일산화탄소, 그다음에 1당량의 백린이 얻어지는 반응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백린은 산소에 의해 완전 연소되어 5산화 2인 화학식은 P4O10입니다. 그래서 형성합니다. 이때 P의 산화수는 어떻게 변하느냐? 뭐 간단한 문제가 되겠죠. 백린의 경우에는 P4 자체가 이제 중성이기 때문에 P의 산화수가 0입니다. P4O10의 경우에는 산소의 산화수가 2-이기 때문에 이를 상쇄하여 P4O10이 중성이 만들어지려면은 인의 산화수는 플러스 5가 되겠습니다. 3번 문제입니다. P4O10은 KG 형태를 갖는 분자 화합물로서 P와 O 사이에 16개의 시그마 결합과 4개의 파이 결합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 구조를 예측하시오라는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P4O10이 KG 형태를 갖고 있다는 것에서 착안을 하고 하나의 분자 안에서 인이 4개, 산소가 10개 있다는 것을 생각하고 구조를 그려야 합니다. 이와 같은 구조가 나오게 되는데요. P와 옥시전이 서로 번갈아 가면서 나오는 구조이고 이 구조 안에서는 PO, PO, PO로 이루어진 이 육각링이 하나, 둘, 셋, 네 개가 반복되는 구조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PO 사이에 있는 단일 결합을 모두 세어보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12개가 나오게 되는데요. 어, 이 단위체 내에서는 이중결합의 산소를 빼게 되면은 총 인이 4개, 산소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가 존재를 합니다. 그러니까 남은 산소 4개를 어디다가 배치를 해야 하느냐인데 이는 총 5개의 결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중결합으로 P와 O 사이에 마지막 4개의 결합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P와 O 사이에는 하나씩의 시그마 결합과 하나의 파이 결합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구조를 그리게 되면 총 16개의 시그마 결합과 4개의 파이 결합을 갖는다는 조건을 만족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 문제입니다. P4O10은 강력한 흡습제로서 실험실 내에서 공기 중 또는 시약에 포함된 수분을 완전히 제거할 때 사용이 됩니다. 자, 어떤 반응을 통해 수분을 제거할 수 있는지 화학 반응식을 쓰라는 문제입니다. 이 문제에서 우리는 P4O10이 물과 반응할 것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 문제에서 전제로 이는 불안정하기 때문에 인산염이나 아니면 인산이온으로 존재한다는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오산화인이 물과 반응하여 인산이 만들어질 것이라는 반응식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반응식에서 좌변과 우변의 원소의 개수를 맞춰서 균형을 맞추게 되면은 P4O10 1당량과 물 6당량이 반응하여 4당량의 인산이 생성되는 반응식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인의 동속체인 백린과 정린 둘 다 P4로
쓰여질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모두 인 원소로만 이루어져 있지만 백린이 매우 불안정한 반면 정린은 비교적 안정하여 성냥의 마찰면 재료로도 사용이 됩니다. 자, 백린의 분자 구조가 사면체 모양인 것을 감안할 때라고 조건이 주어졌습니다. 이에 비해서 정린은 어떤 분자 구조를 가지기 때문에 안정할 수 있는지를 설명하시오입니다. 일단 백린의 분자 구조가 사면체인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정린의 구조는 이와 유사한 형태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좌측이 이제 백린의 구조인데요. 사면체 구조를 갖기 때문에 P와 P 사이에 굉장히 좁은 결합각의 결합이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 좁은 결합각 때문에 상당히 불안정해서 이 결합이 깨지기 쉽습니다. 이에 비해서 정린은 이 하나의 단위체 내에 있는 가운데 있는 결합이 끊어져서 인접한 사면체 단위체와 연결된 이제 선형 고분자 구조입니다. 하나의 스트레인이 제거됨으로써 이제 입체적 장애들이 해소가 되었기 때문에 이 우측의 정린의 구조가 백린의 구조보다 더 안정할 수 있습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규산염 이온은 여러 가지 광물에서 발견되는 음이온 종이다. 규산염 이온을 이루는 가장 기본 단위체, 이걸 이제 A라고 문제에서 가정을 했습니다. 이 구조체는 사면체 구조를 가지며 SiO4의 총 4-의 산화수를 갖는 이온입니다. 규산염 이온의 단위체는 A와 같이 단독으로도 존재할 수 있지만 A의 단위체, 이렇게 생긴 사면체 단위체인데요. 사면체 단위체가 주변의 다른 단위체하고 산소를 공유함으로써 확장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규산염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여기서 이제 A는 사면체를 위에서 본 그림입니다. 자, 꼭지점이 총 하나, 둘, 셋, 네 개가 있죠. 네 개의 꼭지점에 산소 O2- 이온이 위치하고 사면체의 중심에 Si4+가 위치하는 구조입니다. 첫 번째 문제입니다. 구조가 확장된 규산염 이온 세 가지 B, C, D가 있는데요. 이와 같은 화학식을 갖고 있습니다. A의 사면체 구조, 삼각형의 이제 위에서 본 사면체 구조를 이용해서 B, C, D의 구조를 예측하라는 것입니다. 이 문제를 보면 B, C, D에 각각 SI와 산소의 개수가 나와 있습니다. B 구조는 SI 2개에 산소가 7개, C 구조는 SI 3개에 산소가 9개, D 구조는 SI 6개에 산소가 18개입니다. 근데 이 사면체 구조가 SiO4이기 때문에 Si하고 산소가 1대 4의 비율을 이루어야 되는데 B 같은 경우에는 Si 2개의 산소가 8개가 아니라 7개이기 때문에 하나의 산소가 공유가 돼서 카운트에서 빠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와 유사하게 생각을 해본다면은 C 구조에서는 3개의 산소가 이 스토이키오메트리에서 모자라는데 산소가 3개가 공유가 되었을 거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D번 구조에서는 산소가 6개가 지금 부족하기 때문에 6개의 산소가 공유되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삼각형 형태로 그려진 이 사면체 A 구조에서 인접한 단위체하고 어떤 식으로 꼭지점을 공유하는 식으로 그리느냐가 관건입니다. B번 같은 경우에는 하나의 꼭지점만 공유하는 형태이고 C번 같은 경우에는 3개의 꼭지점이 공유된 형태, D번 같은 경우에는 6개의 꼭지점이 공유된 형태로 그리게 됩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규산염 이온 광물 중에 규해석, 월라스토나이트라고 하는 물질인데요. CaSi3의 화학식으로 표현이 됩니다. 물론 이 물질은 분자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칼슘하고 Si하고 산소의 비율이 1대 1대 3이라는 것만 알려주는 화학식입니다. 이 광물 내에서는 A가 확장된 구조를 가지는데 3개의 A가 반복되는 이런 구조 Si3O9 6-가 계속해서 반복되는 구조의 규산염 이온 E가 존재합니다. 자, 이 규해석 내의 규산염 이온 E의 구조를 예측하시오라는 문제입니다. 일단 Si3O9 6-이기 때문에 앞선 문제에서와 마찬가지로 꼭지점이 이제 3개가 공유가 되었다는 것을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 구조를 그리려면 이 세 가지 조건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데 A 구조가 3개가 반복되는 것이 반드시 들어가야 되고요. 그리고 이 화학식을 Si3O9 6-의 N이라고 표현했기 때문에 고분자처럼 특정한 단위체가 계속 반복된다는 것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산소를 공유하여 Si3O9, 그러니까 3개의 꼭지점이 공유되는 구조가 만들어져야 됩니다. 앞선 문제는 Si3O9 6-가 하나의 단위체로 있기 때문에 삼각형 형태로 A 3개가 반복이 돼야 되지만 선형으로 그리게 되면 다음과 같이 그릴 수가 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이 3개의 단위체가 계속해서 반복되는 구조입니다. 자, 이렇게 그리게 되면은 앞선 것과 달리 이 하나의 구조체 내에서는 2개의 꼭지점만 공유가 되는 것처럼 보이겠지만 이 단위체가 인접한 단위체랑 또 꼭지점을 공유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이 하나의 단위체는 Si3O9 6-가 N개 연결된 구조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다음 문제입니다. 파이로프 가넷이라고 하는 물질이 있는데요. 금속 규산염으로 적색을 띠는 보석 중 하나입니다. 이 광물에 존재하는 모든 원소들의 질량비를 분석하였더니 이와 같이 마그네슘, 알루미늄, Si, 옥시전으로만 이루어져 있고 다음과 같은 질량비가 얻어졌습니다. 이 파이로프 가넷의 화학식을 구하는 문제가 3번이고요. 이와 연계해서 파이로프 가넷에 존재하는 실리케이트는 ABCD 중 어떤 구조일 것으로 예상되는지를 예측하는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간단한 화학식을 구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마그네슘, 알루미늄, 실리콘, 옥시전이 다음과 같은 몰 질량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질량을 이 몰 질량으로 나눈 것들을 비례식으로 세우게 되면은 마그네슘, 알루미늄, 실리콘, 옥시전의 비율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과 같이 마그네슘 대 알루미늄 대 실리콘 대 옥시전이 이와 같은 값들을 갖게 되고요. 이것들을 계산을 하게 되면 0.745 대 0.498 대 0.743 대 2.975가 나옵니다. 요거 이제 가장 간단한 정수비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가장 작은 숫자인 0.498로 모든 값들을 나눠주게 되면 1.496 대 1 대 1.492 대 5.973이 나옵니다. 정수비로 만들려면은 약간 근사해서 3대 2대 3대 12의 화학식을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마그네슘 3개, 알루미늄 2개, 실리콘 3개, 옥시전 4개가 스토이키오메트릭하게 화학식을 이루고 있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Si랑 산소가 규산염을 이루기 때문에 SiO4가 3개의 단위체로 반복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4번 문제에서 이 파이로프 가넷 내에서 존재하는 실리케이트는 SiO4 4-일 것이기 때문에 A 단위체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페로브스카이트 문제인데요. 페로브스카이트는 다양한 물성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고체 무기 결정형 중 하나로 화학적 조성과 구조에 따라서 전기적, 광학적 특성이 크게 달라집니다. 여러 가지 페로브스카이트 중에 대표적인 형태가 스트론튬 타이타네이트입니다. 이 페로브스카이트는 SiR2+, Ti4+, O2-로 이루어진 이온성 결정 화합물입니다. 네, 결정성 물질이고요. 하나의 단위 세포에는 8개의 꼭지점, 그리고 6개의 면심, 그리고 하나의 채심 자리에 모두 원자 혹은 이온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편의상 꼭지점 자리를 A 자리, 면심 자리를 B 자리, 채심 자리를 C 자리라고 했을 때 A, B, C 자리에 어떤 이온이 배치되어 있는지를 묻는 문제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이제 유닛셀을 그려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주어진 조건에 따라서 꼭지점 8자리가 전부 다 차 있고 면심이 다 6개가 차 있고 채심이 차 있는 구조를 그리게 되면은 이와 같은 구조가 이루어집니다. 자, 세 가지 SR2 플러스 TI4 플러스 O2-가 각각 어디에 들어갈 수 있는지를 생각을 해보려면은 각각의 자리들이 공간상 어느 정도 넓은 자리를 차지할 수 있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공간상으로 보면은 채심에 있는 이 원자 혹은 이온은 주변에 6개의 면심 이온들하고 굉장히 짧은 거리로 붙어 있죠. 이 한 변의 길이가 되는 그 결정 상수의 절반이 되는 거리만큼 굉장히 따닥따닥 붙어 있기 때문에 이 채심 자리는 굉장히 좁은 자리입니다. 그에 비해서 면심 자리는 조금 더 넓은 자리를 차지할 수가 있고요. 꼭지점 자리는 훨씬 더 넓은 자리를 차지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공간적인 여유는 꼭지점이 가장 크고 면심이 그 다음 채심이 가장 좁습니다. 이온의 크기는 스트론튬이
가장 크고 Ti4 플러스가 가장 작고 산소가 중간 정도의 크기를 갖고 있기 때문에 각각 꼭지점에는 SR2 플러스, 면심에는 O2 마이너스, 채심에는 Ti4 플러스가 존재한다고 예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스트론튬 타이타네이트 페로브스카이트의 화학식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자, 단위세포 내에 SR, Ti, 산소가 몇 개 있는지를 계산을 해내고 그 원소들의 그 최적의 비율을 구해내면 화학식을 구해낼 수가 있겠죠. 자, 꼭지점에 있는 스트론튬은 총 8개가 있는데 그 8개는 인접한 단위세포들하고 나눠지기 때문에 꼭지점 한 자리는 8분의 1개만큼의 원자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단위세포 안에는 스트론튬이 하나가 들어있고요. 면심은 2개의 인접한 단위세포랑 공유가 되기 때문에 단위세포 내에는 절반만 포함이 되어 있는데 총 면심에 있는 이 산소가 6개이기 때문에 단위세포 내의 산소는 3개입니다. 채심에 존재하는 티타늄은 이제 하나만 존재를 하게 됩니다. 따라서 SrOTi가 1대 3대 1 비율이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SrTiO3라는 화학식을 구할 수 있습니다. 자, 이 스트론튬 티타네이트의 결정계는 무엇인가? 자, 꼭지점에 모두 다 같은 원자들이 배열이 되어 있고 이 내부에 있는 면심이나 채심에 있는 원자들도 굉장히 그 대칭성이 높게 존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각 변의 길이가 다 동일할 것이고 각 변에 이제 해당 각도인 알파, 베타, 감마 값들이 전부 다 90도라는 것을 예측해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스트론튬 티타네이트 페로브스카이트의 결정계는 입방전계 혹은 큐빅 구조가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는 스트론튬에 인접한 산소는 총 몇 개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자, 스트론튬이 이제 꼭지점 자리에 있고 이 꼭지점 자리를 기본으로 봤을 때, 이 꼭지점 자리를 기본으로 봤을 때 6개의 산소 중에 위쪽 면심, 이쪽 면심, 그리고 오른쪽 면심에 있는 3개가 가장 인접한 산소입니다. 나머지 3개의 산소는 더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인접한 산소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 하나의 단위세포 내에서 스트론튬은 3개의 산소와 인접해 있는데요. 자, 이 스트론튬이 총 8개의 인접한 단위세포에 걸쳐서 존재하기 때문에 3 곱하기 8, 총 24개의 산소와 인접해 있을 거라는 계산이 우선 나옵니다. 그런데 이 계산에서는 중복된 산소 카운팅이 좀 있었습니다. 8개의 단위세포를 쌓다 보면 이 면심에 위치한 O2-가 인접한 단위세포에서 공유되기 때문에 중복으로 카운트가 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겠고요. 8개의 단위세포 사이에는 총 12개의 중복된 면이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가 24개로 카운팅한 것 중에 12개는 중복된 산소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스트론튬 이온에 인접한 산소 이온의 수는 3 곱하기 8에서 12개를 빼서 총 12개가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는 스트론튬 티타네이트의 밀도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자, 결정상수 A가 3.905 옹스롱이라고 되어 있고 큐빅 구조이기 때문에 우리가 3.905 옹스롱을 세제곱을 해서 이 유니셀의 부피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밀도를 구하기 위해서는 이 스트론튬 티타늄 옥시전의 몰 질량을 이용해서 단위세포의 질량과 단위세포의 부피를 다 구하면 되겠습니다. 단위세포의 질량의 경우에는 스트론튬하고 티타늄하고 옥시전 3개의 몰 질량을 다 합한 만큼이 되겠는데 이건 이제 그램 퍼 몰이라는 단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아보가드로 수로 나누어줘서 이 분자에 해당하는 값들의 단위를 그램으로 맞춰줘야 됩니다. 단위세포의 부피는 3.905 옹스롱의 세제곱인데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밀도의 이제 부피 단위가 세제곱 센티미터이기 때문에 옹스트롱 3승을 이제 센티미터 3승으로 단위 변환을 해 주어야 됩니다. 이 계산을 수행하게 되면 이 숫자 두 자리로 나타냈을 때 5.1g per 세제곱 센티미터가 나오게 됩니다.